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25만 9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024년 들어와서 그나마 좀 가격이 올라왔다가 한 번에 큰 조정을 겪고 다시 작년 말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25년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오면서 2024년에 그나마 회복했던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사건까지 중간에 또 터졌죠. 업그레이드도 4월로 또 미뤄졌고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장 사이클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펌핑이 좀 나와줘야지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순환 펌핑이 나오는 걸로 예전부터 거의 공식화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그러한 모습은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의 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요. 자, 하지만 이더리움이 시총 2위를 지키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더리움에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리서치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왜 이더리움이 그래도 죽지 않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차트보다는 보고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55개 이상의 대기업이 이더리움과 함께하는 이유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아마 여기 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스포츠용품 관련된, 패션 관련된 기업부터 해서 또 자동차와 또 관련된 시계, 뭐 여러 가지 화장품, 뭐 전자제품, IT, 특히 뭐 투자회사를 비롯해서 뭐 컨텐츠 사업, 뭐 결제 사업, 은행들 다양하게 있죠. IT 회사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많은 대기업이 그냥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더리움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 사업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 전용 인프라. 세 번째, 가상자산 사용 및 어플리케이션. 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일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정 가상자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뭐 거래소, 대표적인 예가 뭐 마켓메이커, 자산관리와 같은 일반 시장 인프라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뭐 컨설팅, 뭐 규제 준수 지원 비즈니스 전반을 돕는 기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일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전용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특화된 고유하고 배타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채굴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온체인 오라클 구축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가상자산 사례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업은 블록체인에서 운용되는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죠. 여기에는 제3자 중개 없이 블록체인 안에서 자동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실행하는 이 시스템인데요. 이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까 보셨던 55개의 이 대기업들이 이더리움 및 폴리곤, 아비트럼, 뭐 베이스 같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이게 바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에서 가상자산 전용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거나 또는 구축 중인 전통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55개의 기업 중 23곳은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에서 대체 불가능한 이 NFT를 23곳이죠. 발행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구축되는 통상적인 전통 기업인 은행이나 자산관리, 뭐 결제 처리 기업, 거래 플랫폼, 뭐 회계 회사 같은 그런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이더리움 실물자산 RWA를 레이어 2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체인에서 발행되는 이 RWA 이 유형에는 머니마켓 펀드부터 유럽투자은행과 같은 기관이 발행하는 국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확실히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이 많죠.
자, 이들을 수치로 봤을 때 TVL이죠. 여기를 봤을 때 여전히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있는 아래를 다 합쳐도 이더리움보다 적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시장 지배력은 이더리움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모든 블록체인에서 세 번째로 큰 토크나 펀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비들 펀드죠. 자, 2024년 3월에 출시된 비들은 투자자에게 즉각적이고 투명한 정상과 전통 금융시장의 탈중앙화, 이 금융 간의 상호 운영성이라는 이점을 통해서 미국 달러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타이즈라는 이 토크나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 금융 서비스 회사 BNY 멜론, 자, 여기와 협력해서 처음에 이더리움에서 비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이후에 이더리움을 넘어서 6개 더 많은 프로토콜 펀드를 확장했죠. 그 중에 3개가 이더리움의 레이어 2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에서만 발행된 이 RWA 가치는 지난 1년 동안에 보시면은 3배가 증가를 했고요. 160개 이상이 RWA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여기서 6만 개 이 지갑 주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RWA와 토큰화 진행을 하는 일부 금융기관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죠. 결제 처리 기업으로 유명한 페이팔 같은 경우 2023년 8월에 이더리움에서 자체 그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출시를 했죠. 페이팔은 그 후에 또 솔라나, 페이 USD로 또 발행을 확대를 했는데요. 거래 플랫폼으로 유명한 로빈후드 아시죠? 로빈후드도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뭐 크라켄, 뭐 블리시, 파녹스, 팍소스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반 기관과 협력해서 2024년 11월에 이더리움에서 자체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인 USDG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이더리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 유통량이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70% 증가를 했고요. 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2025년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있었던 서밋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의 이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 기반의 이 레이어 2 관련된 이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바뀌는 일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눌려져 있는데, 자, 이 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이런 저점을 주고 있다는 것은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주고 있겠죠. 3세판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지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렴하죠. 자, 물론 시간을 돌려서 앞으로 쭉 보면은 이런 가격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이 가격대, 올타임 하이 이 구간을 자꾸 두드린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물대는 두드릴수록 계속 얇아지면서 결국은 뚫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최고가에 대한 두드림 횟수가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뚫어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현재 이 가격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는 이더리움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과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펀더멘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코인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 이미 이더리움은 ETF를 통해서 기관의 수요가 깔려 있죠. 자, ETF가 지원이 안 되는 코인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자, 따라서 이더리움 지금 가격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더리움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 가상시장 자체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지 못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불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 지금까지 눌려왔던 부분까지 해서 정말 폭발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웃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 때 견디고 참고 견딘 사람들이 그때 웃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휘둘리고 이 부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환희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